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연예인분들의 총 매각과 매입 소식을 다 가져왔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래도 찾는다고 찾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입과 매각을 진행을 해서 오늘은 제가 짧게만 지나갈 텐데, 왜냐하면은 제가 다룬다고 다뤘는데 전에 다뤘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몰랐던 것도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어느 분이 매각을 했고 어느 분이 매입을 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황정음 씨가 매각을 했어요. 2021년 10월에 매각을 했고요. 신사동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황정음 씨가 처음에 매입을 했었을 때는 62억 원 정도로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110억 정도의 매각을 진행을 하셨으니까 총 한 47억 정도의 매각을 하셨어요. 신사동에 있는 물건이어서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나는 상권제 안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좋은 시세 차이 남기신 것 같아요. 자, 매각 2번 타자 한예슬 씨.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34억 정도로 매입을 하셨어요. 논현동에 있는 거 매입하셨는데요. 조금 이제 임차인 분들과 없지 않아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매각을 진행을 하셔서 70억의 매각을 진행하셨으니까 총 한 36억 3년 만에 보신 것 같아요. 거의 2배 보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자, 매각 3번 전지현 씨.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꽤 옛날이에요. 86억 원 정도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6월에 2021년 6월에 235억 총 한 140억 차이가 보셨어요. 아마도 전지현 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지현 씨가 매입한 뒤에 시간이 꽤 지나서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금 더 이제 밸류업이 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매각되지 않나 싶어요. 자, 4번 타자 이정현 씨.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쯤에 43억 정도 들여서 성수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5월에 70억 정도의 매각을 하셨는데 총 26억 정도 차익을 남기시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똑같이 진행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세금을 따져봤을 때 아마 실제 시세 차익은 한 반 정도 되는 12억 정도 차익 봤을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시스타의 소유 씨가 매각을 또 했는데 작년 4월에 매각을 했고요. 2016년에는 16억이 조금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완전 꼬마 빌딩이었는데 딱 한 이제 4년 만에 16억 정도 100% 뛰어서 매각을 하셨어요. 연남동에 있다 보니까 건물 컨셉도 잘 잡혀 있고 이쁜 건물이고 또 식당도 꽤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회 되신다면은 방문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계의 대부 하정우 씨.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화곡동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을 또 매각을 하셨는데요. 하정우 씨가 2018년 7월에 73억 정도 들여서 화곡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2021년 3월에 119억 총 한 46억 정도의 차익을 버셨어요. 아무래도 스타벅스 건물이니까 사신 분이 조금 더 이득을 더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하정우 씨의 건물 이런 매매 사례와 그리고 이분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대부분 많이들 아시지만 한번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손지천과 오연수 씨, 두 분이 같이 매입을 하고 또 매각을 진행하신 건데요. 이분들은 2007년에 비어있는 그냥 멸실된 토지를 41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하신 다음에 15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작년 2021년 2월에 152억이 매매를 하신 건데요. 15년 만에 111억의 차익을 남기신 거죠. 세금을 좀 빼면은 많이 빠지긴 하겠지만 총 한 270% 정도 수익을 남기신 겁니다. 자, 매각 사례의 거의 마지막으로 이중석 씨. 이중석 씨는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이중석 씨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30억 정도로 매입을 하셨는데 리모델링도 조금 진행하셨고 여러 가지 세금 등을 제외를 하면은 36억에 매각을 하신 게 사실은 큰 차익이 아니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이중석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또 다른 건물에서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뭔가 이제 트라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러시다 보면은 나중에 대박을 한번 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매각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매입 소식입니다. 제가 한번 다루던 솔라씨 같은 경우에는 45억에 매입을 하셨고 상천동에 있는 건물에 매입을 하셨죠. 상권지에서 조금 빠져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물에 매입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촌역에서 3분 내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태원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하나를 매입을 하셨고 2021년 2월에 38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송혜교 씨. 송혜교 씨는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총 195억에 들여서 매입을 하셨고요. 토지가 149평이 좀 크다 보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큰 건물이고요. 나중에 자료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이쁜 건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영화 씨. 상수동 대로변 쪽에 있는 건물을 153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모델링이 잘 된 케이스여서 임대차를 맞추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박나래 씨. 박나래 씨는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셨죠.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전에 드렸던 도겸 씨. 도겸 씨도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68억 이제 5천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고 이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좋은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매입 소식이긴 한데 하나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두 분이 각각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김태희 씨가 역삼동,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는 한 건물을 203억에 매매를 하셨어요. 2021년 3월에 매각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총 132억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한 7년 좀 안 돼서 71억을 이제 버신 거고요. 그리고 TMI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서 임대료를 50%나 감면해 줬다고 해요. 이제 인성도 되게 예쁘시죠? 그 다음에 B씨도 이제 레인컴퍼니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495억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고요. 2021년 6월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두 분이서 힘을 합쳐서 서초동에 있는 강남대로에 있는 큰 건물을 92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셨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450억, 나머지를 전부 다 현금으로 조달하신 거죠. 여기는 월 임대료만 2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탄탄하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매입 시나리오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상 2021년 연예인 건물도 제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어 하시는 연예인 매매 사례가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비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